네, 오늘은 크로마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크로마키에 대해서 네이버로 쳤더니 일단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거는 사실 요거 같아요. 일단 색상 차이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피사체를 다른 화면에 합성하는 화면 합성 기법,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과거에는 일기예보, 선거방송 이런 데서 많이 썼지만 뭐 그리고 사실은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영화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슈퍼맨의 옛날 버전을 한번 보실까요? 옛날 버전을 보시면 과거에는 사실 이런 방법으로 슈퍼맨이 날아가는 장면을 촬영을 했었거든요. 촬영을 했었는데 뭐 요즘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크로마키 촬영은 아마도 요런 식의 영화 촬영들이 아마 많을 거고, 그래서 뭐 사실 요즘은 워낙에 자본도 굉장히 많고 사실 크로마키를 하는 방법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쉬워져 가지고 이제는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크로마키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되게 많이 보는 건 어떤 일기예보 같은 화면, 이런 화면들이 아마 크로마키로 많을 거고요. 이런 아마 체험장도 사실 크로마키 체험장도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사실 영화에서 크로마키 촬영을 하는 방법은 아마도 대부분, 네, 음, 어, 세트장과 아마 크로마키 화면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혹은 실제 공간에서도 아마 이런 크로마키 배경을 대서 여기에는 이제 그래픽이 된 3D 그래픽이 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넣는 방식으로 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을 크로마키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천으로 덮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크로마키 페인트로도 사실은 제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크로마키 페인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매트한 페인트예요. 그래서 반짝임이 없는 종류의 페인트여가지고 반사광들이 생기지 않아서 좀 깔끔하게, 네, 저희가 따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전체 빛 공간에 아주 균일한 빛만 제공된다면은 사실 네, 어떤 방법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크로마키로 촬영했던 또 좀 재밌는 거는 어... 네, 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투명 만토 같은 것들을 해리포터에서 저희가 봤던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지금 배경과 이 어린이를 두 번 촬영을 한 다음에 아마 두 번째 촬영할 때 얘가 초록색 망토 같은 거를 아마 입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초록색 천을 뒤집었으면 바로 딱 이런 효과가 바로 벌어질 거예요. 아마도 이런 효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크로마키를 하기 위한 판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뭐 별로 대단한 판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지금 이런 거를 갖다가 뭐 환경미화 할 때 이 뒤에 게시판 이런 것들을 붙이고 그랬는데,
부직포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두께는 좀 얇은 걸로 샀어요. 그냥 계속 갖고 있기 편하고 그런 것들을 원해서 좀 얇은 걸로 샀는데, 얇은 걸로 샀더니 좀 단점이 뭐냐면은 뒤가 좀 비치는 거. 그래서 뒤에 좀 짙은 색이 있을 때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 하지만 빛을 고르게 비친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제가 이걸 일단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제 뒤만 간단하게 깔면 되니까 뭐 간단하게 설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스테플러로 대충 받고 있거든요. 뭐 앞정 이런 것도 사용하셔도 좋고 뭘로 사용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뒷판이 전부 고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좀 걱정이 돼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 갖고 좀 걱정이 되는데, 핵심은요 사실은 이 전체 초록색이요 한 톤으로 쫙 고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편집하면서 다시 볼 텐데 이게 고르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저희 뭐 편집을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걸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크로마키 촬영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어떤 데는 되게 블루 스크린, 블루 사실은 이제 크로마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뭐 크로마키 페인트도 있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까는 경우도 있고, 뭐 네,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게 꼭 초록색이어야 될 이유는 사실은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초록색이어야 될 이유가 없고, 모든 게 한 톤이면서 실제로 남기고자 하는 부분과 얘가 완벽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동물을 제가 촬영을 할 때는 아마 이런 초록색 배경에 하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초록색이랑은 아마 잘 맞아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좀 작은 사물을 찍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사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약간 요런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호리전트 형태의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자 그냥 한번 쭉 볼게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부터 쭉 요렇게 뒤로 올라가는 형태. 지금 가운데가 좀 구겨지긴 했지만 저희는 아마 거기까지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확대를 해서 어딘가를 쓸 예정이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호리전트 세팅을 했습니다. 호리전트 세팅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뒤에 어떤 경계선,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쭉 펼쳐진 공간, 지금 저 화면만 있는 듯한 어떤 그런 공간을 일단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런 사물을 한번 놔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도 센터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뒤로 좀 더 가볼까요?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림자가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그림자까지의 문제까지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자동차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기 시작해서 레디 액션. 자, 다음으로는 요걸 한번 촬영해 보려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많이 봐왔던 아이긴 하죠. 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 보려고요. 일단 우리 이 영상을 먼저 편집을 한번 해 봅시다. 얘를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크로마키 촬영을 했으니까, 네, 크로마키
화면부터 먼저 해볼게요. 위에 효과에 가시면 네, 이렇게 비디오 효과라는 게 나오거든요. 비디오 효과에서 보시면 이렇게 키잉이라고 하는 것 중에 색상 키를 한번 가봅시다. 색상 키가 지금 이게 이제 크로마키 크로마키 편집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여기는 우리가 늘 많이 보는 크로마키의 기본 세팅이 파란색이 되어 있고요. 근데 뭐 네, 크로마키의 기본 세팅이라고 하는 게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사실은 별 상관없지만, 사실은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 간에 저희는 어쨌든 이걸 한번 찍어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파란색, 우리 초록색을 일단 한번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찍어줬더니 이제 표시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렇게 넓은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까맣게 된 부분이 이제 뚫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색상 허용치를 조금 더 넓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넓게 잡았더니 지금 초록색을 남기고 나머지 색깔들이 네, 나머지 색깔들이 점점 들어가고 네, 요렇게 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잘 보시면은요, 어, 네, 요 부분에서 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그 주변에 아무래도 이 흰색의 반사광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 좀 초록색 부위가 좀 보이시죠? 초록색 부위를 허용치를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이렇게 먹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이 이렇게 진짜 무섭게 변하기도 했는데, 네, 가장자리를 어떻게 딸지 지금 페더에 대한 얘기를 지금 두 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얼마나 페더를 줄지 안 줄지에 대한 문제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이 저기 나머지 뚫려 있는 부분, 자, 그것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뭐 배경으로 깔 사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배경으로 깔 만한 사진, 하늘, 네, 이런 거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해상도가 낮을 것 같고, 이 사진 괜찮은데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캡처를 해서 네, 저희들 하던 대로 폴더에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지금 보이시면은 지금 이 까만 부분이 뚫려 있는 자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린 배경에 깔고 싶은 부분을 밑으로 넣어야 됩니다. 밑으로 넣게 돼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하늘 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파란 데다가 딸 거였으면 사실 초록색보다는 파란 배경을 놓고 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네, 숲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클 것 같은 숲 이미지를 한번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긴 하네요. 네, 조금 웃기긴 하겠지만 네, 이런 사진을 한번 써볼까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
이제 쉐더 값을 조금 더 주면 되겠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주변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요렇게 지금 몰 때, 네, 얘가 얼마나 우리 띄고 싶은 배경이랑 차이를 많이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크로마키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요 사진을 한번 저희 일단은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슬로우를 조금 두 배 정도만 걸어 볼게요. 네, 이 정도까지. 네. 지금 저는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크로마키를 보여드릴 거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같은 배경을 조금 더 연장해서 깔아 볼게요. 깔고 현재 여기에도 우리 색상 키를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상 키에 대한 부분을 허용치를 조금 높여서 보고 계시면은요. 지금 보셨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부터 벌써 이 초록색 사슴을 거의 먹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남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딱 지금 이 초록색 이 부직포가 없어질 때까지만 이렇게 딱 따려 했으나 이미 상당 부분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난 뒤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사실은 조금 뭔가 크로마키 화면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다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초록색과 아주 상반된 색깔을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사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집할 부분만 조금 잘라서 쓸게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에 또다시 초록색 배경을 마저 연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키를 다시 스포이드로 찍어 가지고 허용치를 높이게 되면은 여러분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 굉장히 따기가 쉬워졌죠.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따지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이게 그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보색 관계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깔끔하게 따지는 지점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지점들에서는 좀 뚫리는 지점들이 생기고 있죠.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색상 키를 계속 조절해서 어디까지를 딸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딸 수 있는 지점들을 갖고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가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뭐 이미 많은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게 스틸 컷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레트 사진을 이렇게 한번 그냥 열어볼게요. 열어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얘를 프리미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로 불러온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너무 큰가 봐요.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키인키를 사용하시면 네, 이렇게 아이고. 허용치를 높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 영상이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따실 수 있는 지점들을 갖게 되시고, 그리고 네, 뭐 예를 들면 아까의 하늘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 볼까요? 네, 요런 지금 두 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네, 보여주고 있는 지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네, 요 마가렛을 이제 제가 좀 복합적으로 이제 키프레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동시에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위치를 한번 정하고, 그 다음 위치를 제가 한번 또 정하고, 그 다음 위치를 한번 더 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더니 자, 이제는 이제 마가레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에 대한 키프레임을 깔아줬더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 요 점을 지나면서 반대쪽으로 동선을 갔죠. 지금 이 움직이는 끝점들을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한 번 더 갖게, 키프레임도 사실 이렇게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동선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네, 이렇게 아마도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쨌든 움직이는 모양들을 계속 가지고 나갈 수 있고, 키프레임은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다시 100% 왔다가 다시 뭐 70%로 갔다가 다시 30%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게 된다면, 지금 상당히 복잡한 키프레임을 좀 깔아놨죠. 그랬더니 지금 네, 이 끝점들을 향해서 움직이면서 확대됐다가 줄었다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고, 또 동시에 요것들을 조절하시면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보실 수 있다시피 네, 움직임의 속도를 사실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겠죠.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면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다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게 되죠. 근데 두 개 점을 다 같이 갖고 온다면 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지금 위치와 비율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얘네 둘이 똑같은 선상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두 개가 이렇게 자석처럼 같이 움직이거든요. 얘네 둘이 똑같은 선에 있으면 훨씬 더 차분하게 움직이고요. 얘네 둘이 다른 선상에 있다면 훨씬 더 네, 비율은 비율대로 빨리 줄지만 네, 움직임은 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네, 어긋나서 돌게 되는 지점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와 같이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거는 회전에 대한 부분인데, 회전은 바퀴수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한 바퀴 360도까지 딱 돌린다고 치면은요, 네, 여기서부터 요점부터 요점까지 한 바퀴가 딱 돌게 돼요. 네, 이렇게 한 바퀴가 딱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굉장히 여러 바퀴를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이 바퀴수를, 네, 원하시는 만큼 돌리시면은 이렇게 지금 몇 바퀴가 돌았는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면은, 자, 여기서 한번 돌아가는 걸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11바퀴가 요 두 점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까지 보시고 있으면, 저희는 이제 모션에 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션과 크롬바키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